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한자 무속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313강으로 옷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옷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적인 6개 한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옷우자입니다. 옷우자는 옷을 의미합니다. 옷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머리 두자에 해당되는 머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머리의 이미지는 임금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어질 인자에 해당되는 어진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옷우자여서 옷우자가 표현하는 그 옷은 높은 곳에서 어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지요. 의식주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옷입니다. 예복으로 상징되는 옷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 옷을 임금께서 신하에게 선물한다면 그 신하는 대단한 영광인 것이죠. 그렇게 옷을 선물받은 신하가 어진 사람인 것이죠. 옷우자는 높은 곳에서 어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옷우자는 세트한자 165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 글자는 의상상자입니다. 의상상자는 의상을 의미하죠. 의상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상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감사를 의미하는 오히려 상자에 해당되는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감사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옷우자에 해당되는 옷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복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의상상자여서 의상상자가 표현하는 그 옷, 그 예복은 감사의 부상으로서 받은 옷입니다. 의상상자가 표현하는 그 옷은 감사의 부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 칭찬을 했는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다시 받은 상이 바로 의상입니다. 이 예복입니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의상상자입니다. 의상상자가 표현하는 그 의상, 그 예복은 감사의 부상으로 받은 옷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의 부상으로 받았다는 이 의상상자는 세트한자 제112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왜 감사의 부상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복자를 보겠습니다. 옷복자는 옷을 의미하고 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복자는 몸을 의미하는 다롤부스와 구부린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병부절자와 또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자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부린 이런 사람의 모습과 한껏 의시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옷복자가 표현하는 그 옷은 몸을 구부린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멋진 옷을 차려입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근사한 모양이 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멋진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폼새를 한껏 축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좋은 옷은 몸이 구부린 그런 사람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복자가 표현하는 그 옷은 몸을 구부린 사람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꾸밀장자를 보겠습니다. 꾸밀장자는 꾸미다 또는 치장하다는 의미도 있고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꾸밀장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장할 장자 등 되는 이런 늠름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굳세 보이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죠. 또 옷우자에 해당되는 옷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꾸밀장자여서 꾸밀장자가 표현하는 그 꾸미는 것은 옷을 입으면 장한 모습으로 꾸며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장군의 옷을 입으면 장군처럼 보입니다. 여자들도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하고 몸빼를 입는 것은 영 다르지요. 좋은 옷을 입게 되면 그만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꾸밀장자가 표현하는 그 꾸미는 것은 옷을 입으면 장한 모습으로 꾸며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삼삼자를 보겠습니다. 적삼삼자는 적삼을 의미하고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삼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옷우자에 해당되는 옷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럭삼자에 해당되는 터럭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터럭이라는 것은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적삼삼자여서 적삼삼자가 표현하는 그 적삼은 겉부분을 덮는 옷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삼이라는 것은 웃돌에 입는 헛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켓 같은 것입니다.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입고 그 위에 걸쳐있는 적삼 같은 것은 겉부분을 덮는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 몸에 털이 붙어있는 것처럼 적삼은 그 위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적삼삼자가 표현하는 그 적삼은 겉부분을 덮는 옷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을 빗자를 보겠습니다. 입을 빗자는 입다, 씌우다 등의 의미가 있고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을 빗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옷우자에 해당되는 옷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빗자에 해당되는 몸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죽 빗자는 겉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입을 빗자여서 입을 빗자가 표현하는 그 입는 것은
옷을 몸에 두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입을 피자입니다. 입을 피자가 표현하는 입는 것은 옷을 몸에 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두자가 있습니다. 오두자가 표현하는 그 옷은 어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덕망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상상자가 표현하는 그 옷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칭찬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선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 오두자는 옷의 윗도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의상상자는 옷의 아랫도리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치마나 바지처럼 아랫도리를 말할 때 의상상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옷복자가 표현하는 그 옷은 구부린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란 말에 있듯이 그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옷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꾸밀장자가 있었습니다. 꾸밀장자가 표현하는 말은 옷을 입으면 장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적삼삼자가 있습니다. 적삼삼자가 표현하는 그 적삼은 옷 중에서 장식처럼 입는 옷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의 추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옷의 기본 기능보다 추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적삼삼자입니다. 입을 피자는 옷을 몸에 두르는 것이 입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옷에 관한 6개의 한자를 살펴봤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두자는 훌륭한 인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옷을 받았다는 것은 출세의 징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출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옷입니다. 또 의상상자가 표현하는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 받은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징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옷복자가 표현하는 바는 자신감을 회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게 되면 자신감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또한 꾸밀장자가 있습니다. 이 꾸밀장자는 성공을 증명하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인해 이 사람이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적삼삼자가 있습니다. 적삼삼자는 옷의 추가적인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피자는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의 기본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옷을 표현하는 여러 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을 피자는 기본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고 적삼삼자는 추가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두자는 이 사람이 출세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출세의 징표로 보여지는 것이고 의상상자는 복받은 징표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복자나 꾸밀장자는 옷이 날개인 것을 표현하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성공을 증명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에 관한 여러 한자들이 각기마다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옷의 기능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머무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요즘 기조로 하면 집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옷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자에서는 그 순서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두자가 표현하는 말은 애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애복은 출세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평상복이 아닙니다. 이 애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복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출세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근사하게 보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옷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가장 앞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오늘은 옷에 관련된 6개의 세트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멋진 예복을 차려입고 근사한 파티에 참석한 날을 상상하며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